명태는 축복이라더니 연금 없이 시작된 58세의 지옥이라는 제목 아래에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익숙하지만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남자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과연 진짜 명예로운 퇴직일까? 회사에서는 박수로 떠나보냈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58세 공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던 김성훈 씨는 5년 전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는 지금 나가면 위로금도 있고 나이 들어서 나가는 것보다 낫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충분히 보였고 2년만 버티면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명퇴 직후 그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자동으로 눈이 떠지긴 했지만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편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산책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인가? 퇴직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고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공백은 그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역 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의 남자를 반기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은 훌륭한데 나이가 많으시네요. 면접관의 말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 바빴고 가족은 그를 이해하기보다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는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그 일당 12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영원이었습니다. 퇴직 전엔 부하 직원 20명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보다 생계가 더 절실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한숨을 쉬었고 자녀들은 아빠도 일찍 나와서 고생이 많다라며 위로했지만 그 말마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지? 퇴직 1년째 그는 노후 준비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존재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로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포장마차.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에 따라 손님이 오락가락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공공근로, 경비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사회는 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명함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린 중장년 재취업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강사의 한마디가 그를 깨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일보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에게 남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지역 돌봄센터에서 노인 말벗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삶의 균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 이후 5년의 공백을 계산하지 않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많아 보여도 연금이 시작되기 전 그 돈은 생활비, 보험료, 의료비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연금 공백기는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계획이 없으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전 5년은 준비의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미리 계산하고 최소한 2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돈이 아닌 일의 형태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은 단지 수입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셋째,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퇴직 후 정신 건강의 생명선입니다. 김성훈 씨는 이제 63세입니다. 연금은 시작됐지만 그는 여전히 일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엔 돈이 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명예퇴직은 축복일 수도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다시 정의할 용기입니다. 직장을 떠나도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묘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한다. 조직을 떠나는 순간을 명예롭게 포장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많은 이들의 삶은 통제 불가능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58세 공기업 부장으로 30년을 버텨온 김성훈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은퇴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존의 시험대다. 김 씨가 명퇴를 결심했을 당시 그는 누구보다 합리적인 계산을 했다. 위로금이 있었고 국민연금 개시까지는 2년 남짓 남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적 경험과 인맥이 풍부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시간의 공백이다. 직장에서 나와 연금이 시작되기까지의 그 짧아 보이는 몇 년은 실제로는 재정적, 심리적으로 가장 혹독한 시기였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소비를 줄여야 했고 줄인 소비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퇴직금은 통장 잔고로 남아있을 땐 든든했지만 생활비와 보험료, 자녀 지원비로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그는 내가 버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감정에 시달렸다. 퇴직금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자존감으로 환산되어 빠르게 달아갔다. 더 큰 문제는 일의 부재였다. 직장은 단순한 수입의 통로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였다. 하루의 리듬, 사회적 관계, 성취감 모두 일과 함께 존재했다. 그가 택배 상하차를 시작했을 때 느낀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부끄럽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회적 지위와 명함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낯선 자괴감이었다. 한때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일당을 위해 땀을 흘리며 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퇴직 후 첫 1년은 적응의 시기였고 그 이후는 체념의 시기였다. 누구나 처음엔 잠시 쉰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쉼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불안이 된다. 명퇴 후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지 돈이 끊겨서가 아니라 쓸모없음의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재정적 결핍보다 심리적 상실이다. 김 씨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난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조금씩 균형이 돌아왔다. 그는 누군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이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로 될 때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존 전략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퇴직은 재정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급여가 끊기면서 생기는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둘째,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공백 기간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특히 55세에서 65세 사이의 10년은 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지출은 유지되는 시기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소진된다. 셋째,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퇴직 후에는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된다. 고립은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은 생존 의지를 약화시킨다. 김성훈 씨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는 말한다. 그동안 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사회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진짜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명예퇴직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준비되지 않은 명태는 이름만 명예일 뿐 실상은 생존의 시작점이다. 특히 연금이 없는 50대 후반의 명태는 재정적 낭떠러지와 같다. 연금 없는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실직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혼란 속에서 보내게 된다. 김 씨의 사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다가온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환이지만 그 전환을 위해선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대비가 필요하다. 명예퇴직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퇴직 후의 일상과 정체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을 다시 쓰는 힘은 잃지 않아야 한다. 명예는 조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이자 시민이다. 우리는 김성훈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배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태도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쓰는 법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명퇴 이후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 결국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는 달라진다. 명예퇴직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준비가 아닌 회복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회복은 돈이 아닌 관계와 의미에서 비롯된다. 김 씨가 그랬듯 인생은 한 번의 명퇴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기회가 시작된다.